이게 목화토 금수가 봄, 여름, 가을에 어떤 성향이 있느냐.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요게. 자, 그래서 이제 요때는 이 간목하고 을목하고 상관없어요. 예, 간목하고 을목하고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자, 그때에 요게 봄에 태어난 나무는 어떤 게 좋으냐 이 얘기예요. 봄에.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이게 봄에는 아직은 한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화가 필요하죠. 화. 그죠? 요때 화는 병화정화 괜찮아요. 왜냐면 병화는 태양으로서 오히려 이제 그 나무를 키우게 만들지만 정화는 습기를 말려줘요. 예, 그래서 이때는 병화정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요 조건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반굴의 우려가 없다 이랬죠. 근데 저는 책을 보면서 참 불만이 이거를 뭐 이렇게 어렵게 쓰나. 그죠? 예. 요게 반자가 뭐냐? 쟁반반자예요. 예, 굴자가 구필 굴자예요. 그래서 뭐냐면 쟁반이 동그랗죠. 이게 이렇게 굽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봄에 이렇게 초봄에 나무가 이렇게 그 햇볕을 못 보면 나무가 또르륵 말린다는 얘기야. 왜 이파리가 또르륵 말리는 걸 얘기해요. 이 화를 보면은 그럴 일이 없이 이파리가 쫙쫙 펴져서 잘 큰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는 뭐 반굴의 우려가 없게 된다 하니까 대단한 거죠. 이게 이파리가 말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파리가 쫙쫙쫙쫙 펴 나간다. 이렇게 되면 서창의 미가 있다. 이 서창은 뭐냐면 펼서자의 화창할 창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쫙쫙쫙쫙 펼쳐지면서 나무가 잘 자란다. 그래서 화가 있으면은 이것이 나무 이파리가 쫙쫙 뻗으면서 나무가 잘 자란다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쓴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말인데 사실은 이게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나무가 이파리가 힘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두루룩 말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햇볕을 쫙 쳐주면 나무가 기지개를 켜는 거야. 기지개를 켜면서 쭉쭉쭉쭉 기지개를 켜니까 나무가 쫙 자라는 모습이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뭐가 돼? 그냥 햇볕만 있으면 좋으냐? 아니다 이거야. 이때는 물도 있어야 나무가 물을 먹어야 자라죠. 야, 이때 물은 어떠냐? 나무가 자랄 만큼만 물이 필요해요.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는 태양이, 땅에는 물이.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태양이 빛나고 땅에는 수분이 있고, 그러니까 땅에 수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수분이 있으면 진토, 축토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임수나 개수나 요것이 해수나 자수가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요 모양을 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역학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역학에서 없는 모양도 그림을 그려야 돼요. 상상력이 풍부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지지에 해수하고 자수가 있잖아요. 그럼 요게 땅에 물이 고여있다는 얘기예요. 응? 하늘에 비가 와서 봤더니 해수와 자수가 있어. 그럼 땅바닥에 물이 고여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 나무가 반굴이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왜? 봄에 아직은 한기가 있는데 해수하고 자수가 있으면 이때 물이 아직 홍고온이 있기 때문에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물은 어떻게 해요? 땅속에 물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죠. 그러면 여기 해수하고 자수가 있다는 이 말은 하늘에서 오는 비가 땅에 쫙 널려 있다는 얘기야. 근데 땅바닥 보니까 물이 없어. 그런데 물은 공급이 돼. 그 조건은 뭐예요? 축토와 진토가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축토와 진토가 있으면 하늘에는 태양이 빛나고 땅에는 물이 속으로 들어가 있으니 땅에는 마르지 않고 하늘은 태양이 빛나니 좋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거로 해서 여러분이 사주 봤을 때 그냥 보지 말고 요 상태가 되려면 지금 어떤 상태냐. 제가 얘기했죠? 해수하고 자수가 있으면 그 전에 뭐야? 비가 왔단 얘기지. 응?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이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축토하고 진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토하고 진토가 있으면 땅에는 물이 있고 하늘엔 태양이 있으니까 이때가 이것을 수화기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가 나무가 가장 생명체가 잘 자란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무가 굉장히 잘 자란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보시면은 또 수가 너무 많은 것은 안 좋다.
이것은 땅이 이렇게 물기가 고이게 되면은 뿌리가 썩어요. 예.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 나무 못 키워. 어? 왜 자꾸만 물 주는 거야? 그 시시때대로 물 줘요. 그래서 나무는 물 주는 사람이 이렇게 당번을 정해야 돼. 만약에 우리 학생한테요, 나무 키우라고 해보잖아요. 그 나무 다 죽여요. 왠지 아세요? 나도 주고, 또 옆에 있는 애도 주고, 보는 사람마다 물 다 줘. 뭔가, 그리고 이게 나무가 시들어오면은 이게 물이 많아서 시들다는 생각을 안 하고, 물 줘야 된다고 생각해. 계속 물 줘요. 죽여요. 그래서 봄에 물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요때에, 이게 또 토가 많으면 나무 힘이 빠지고, 토가 적으면 재물이 풍부하다 했거든요. 이게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기본 법칙만 아는 사람은, 토가 돈인데, 어떻게 토가 적은데 재물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역학은 그냥 재물이 제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나무가 봄에 자라나는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화와 수잖아. 그죠? 예, 이 나무가 봄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많아서는 안 되는 조건이었죠. 그죠? 예. 자, 그때에 토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토가 많으면 화의 힘을 빼잖아. 물을 없애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토가 많으면 오히려 불씨가 꺼지기 때문에 이것이 안 좋다 이 말이야. 왜냐면 나무가 태양을 보고 따뜻해져야 되는데 흙이 있어서 불씨를 끄니까, 그러니 나무가 재 모양이 안 되니까 재물이 안 좋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말했죠. 재물이 재가 아니다. 응? 사주에서는 재물은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돈을 버는가를 보는 것이 재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은가 많지 않은가는 그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힘이 있다 없다가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성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주에서 재성이 좋다, 능력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곧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만이 정복을 해서 땅을 따먹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의 토는 재물이기 때문에 토가 적으면 왜 좋지가 아니라 토가 적어야지만 여기서는 불씨를 끄지 않으니까 그래서 재물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금이 중첩되면은 나쁘죠. 왜 그런가요? 자, 금은 무슨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죠. 항상 기본적으로 봄에 이 나무가 가장 중요한 건 화야. 물은 보충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가장 중요한데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때 금이 나타나면 금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금은요, 예, 물을 공급해 주죠. 또 금이라는 거 기운이 차죠. 그러기 때문에 금은 별로 좋은 역할 하질 않아. 그런데 이렇게 사주에서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차여져 있어요. 그죠? 자, 이럴 때는 햇볕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 이렇게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으면 우리가 솎아주죠. 그죠? 그 솎아주는 역할이 금이에요. 그 나무를 잘라줘요. 그래야지 나무가 잘 자라기 때문에 나무가 무성하게 많이 있을 경우는 금도 쓰기는 한다. 근데 이때 금을 쓰는 사주는 그다지 좋은 사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왜? 이게 금을 쓰게 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요게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금을 쓰게 되면 아픔이 있는 거지. 그죠? 내가 나무로 태어났는데 나를 자르는 아픔이 있잖아. 내가 태양을 보면 편안해지는 거죠. 하지만 요 부분이 뭐가 다르냐? 편안하다,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금을 쓰면 그만큼 힘이 들어.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주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다서 나쁜 사주로 안 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예전 기준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시련이 많을수록 성공해. 시련이 많을수록 출세해. 시련이 없다는 건 뭐예요?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못났다는 얘기야. 응? 사람이 나를 안 건드려. 그럼 뭐예요? 가장 편안한 게 뭐죠? 우리가 누구 볼 때 제일 마음이 편안해요? 응? 나보다 잘난 사람 볼 때 편해요? 나보다 못난 사람 볼 때 편해요? 마음이. 못난 사람 편해. 그래서 이렇게 군왕들이 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느냐?
제가 왜 계단이 그게 군항의 높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왜냐면 맨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거기서 또 누구냐, 네로가 계단이 되게 높았어요. 네로가. 근데 나는 생각에 이래, 재미나게 얘기하자면 네로가 왜 그렇게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느냐, 그죠? 영화에서 보면은요, 다른 왕보다 네로는 저 하늘 꼭대기에 올려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잖아. 걸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죽이려고 가도 올라가는 도중에 힘이 빠져.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나를 얘에서 적군시하고 나한테 모든 이렇게 적군이 많다, 이 말은 내가 잘났다는 얘기야. 응? 적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계속 괴롭히잖아요. 내가 잘난 거야. 내가 못났잖아? 그러면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뭐예요? 금이 나를 극제하는 것도 오히려 출세하는 사람이다고 보셔야지, 이 사주가 봄에 금을 보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데 뭐가 있어? 출세는 하는데 힘들게 출세한다, 어렵게 출세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보는 방법이 달라요. 자, 그 다음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죠. 자, 여름의 조건은 어떻죠? 여름에는 이게 사오미니까 첫 번째 조건이 화가 많겠죠. 그죠? 자, 여름에 화가 많으니까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름에 나무는 가장 중요한 게 물이 있어야 되니까 사주 딱 봤을 때 물이 있나 없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요때는 토가 적게 있어야 한다, 토가 많으면 재앙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름의 조건에서 토가 있으면 안 돼. 왜 그런가? 에? 여름의 토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름에는 물이 필요하죠. 토는 물을 막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리 여름이라 하더라도 나무는 병화는 꼭 필요해요. 왜? 나무가 태양이 있어야지만 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라니까. 이때 정화는 안 됩니다. 예. 요때 병화, 봄에는 병화 정화 다 된다 그랬어요. 봄에는 태양이 있어도 되고 날씨가 습하니까 여기다가 난로를 피워서 온도를 따뜻하게 해줘도 돼요. 근데 여름에는 태양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왜? 여름에는 꽃을 피게 하고 그 꽃이 이제 막 이렇게 막 벌나비가 날려들어서 그야말로 이렇게 접종을 하죠. 접종이야? 수정이야. 수정을 하죠. 그죠? 하도 백신 얘기하다 보니까 수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화가 필요해. 왜냐면 이렇게 발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때 정화는 안 돼요. 여름에 정화는 열기야. 이때는 열기가 올라오면 나무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우라도 이게 화라도 여름에 병화는 괜찮지만 정화는 안 돼요. 자, 이때 조건이 또 뭐예요? 여름에 태양이 너무 뜨거우면 나무가 시들죠? 그때 조건이 물이 있는 전제 조건.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의 사주는 딱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부터 찾아요? 물부터 찾는다. 그래서 조후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금이 많으면 안 되는데, 예, 그렇다고 금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금이 많으면 뭐냐? 이때 많으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요 형태가 돼요. 자, 여기 나무인데 이게요, 이게 화가 지금 여름이야. 그죠? 근데 여름에 나무가 시들어. 어? 여름엔 나무가 더우니까 시들겠죠. 그때 금을 갖다 대게 되면 나무가 부셔져요. 그죠? 왜? 여름에 특히 나무가 햇볕을 이렇게 쫙 받아갖고 바싹바싹 말라있죠. 손으로도 꺾여. 그때 칼 갖고 갖다 대면 나무가 다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때는 금은 좋은 역할 하지 않아. 자, 그런데 어떨 때 금이 있으면 괜찮으냐? 물이 부족해요. 왜냐면 이때가 금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여름에 물이 있죠. 요게 어떤 상태냐? 싹 보시면 여름에 비가 온다 하더라도 여름이라는 것은 이미 땅이 굉장히 이것이 메말라 있죠. 그럼 비가 온다 하더라도 이 비가 땅까지 촉촉하게 적시지를 못해.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이게 물이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름엔 물이 있어도 금이 없잖아요. 좋은 사주가 안 돼요. 물 공급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여름에 물이 있는데 금이 없잖아요. 증발하는 사주예요. 예. 그래서 이때는 적당하게 금이 있어줘야 된다. 근데 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금이 너무 많으면 화가 있죠. 나무가 마르죠.
이게 금이 많아. 그럼 이게 뭐가 돼요? 화가 있으면 나무 입장에서는 목생화 설이 되죠. 그게 아니라 설이 되죠. 그러니까 손하고 머리하고 따로 놀아.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극이 되죠. 그죠? 자, 금은 극을 때리고 화는 나를 불을 태워버리고 이게 뭐예요? 극설교가가 돼요. 예. 그래서 여름에 이 나무가 금이 너무 많으면, 여기서 중요한 건 금이 너무 많으면 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극설교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사주가 돼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가장 안 좋은 극설교가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무가 너무 무성해. 이때는 금이 나무를 잘라줘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때는 적당히가 무엇인가가 또 가장 중요하거든. 근데 적당히라는 이거는요, 반드시 사주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 예, 김치할 때 뭐라고 해요? 소금 엄마 얼만큼 넣어? 적당히. 설탕 얼만큼 넣어? 적당히. 고추.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적당히라는 거는 이것은 실제로 사주를 가지고 우리가 실전을 하지 않으면, 이때는 금이 적당한 것이구나, 이때는 금이 너무 많은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떨 때 적당하냐 하는 거는 실전을 통해서 아는 수밖에 없어요.